안녕하세요 여러분, 뜨는 보람입니다. 오늘은 완성작 소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완성작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스웨터이고 하나는 마마렌스의 오슬로 풀오버입니다. 먼저 이 스웨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열매달 리틀님의 오나실로 뜨고 있었던 바라 풀오버입니다. 바라 풀오버를 모두 완성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완성한 사진도 올리고 했었는데요. 그때 사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목이 원래 겹단이 아니었는데 목을 풀고 다시 겹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기한에 맞춰서 이걸 완성하느라고 겹단을 하지 않고 한 겹으로만 떴는데 여기 목이 겹단을 하지 않으면 목 부분이 통통하게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제가 이쪽 코스를 많이 잡았는지 이 목단이 흐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풀고 겹단으로 다시 떴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성을 한 지 꽤 되어서 완성한 지 한 3, 4주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평소에도 입어서 자주 착용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보풀이 나지 않고 특히 뜨개 옷은 이렇게 팔 닿는 부분에 보풀이 많이 나잖아요. 아직까지는 보풀이 많이 나지 않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 100%인 실답게 엄청 따뜻하고 꽈배기 무늬를 많이 넣어서 두툼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웨터를 뜨는 동안 영상을 조금씩 찍어봤는데요. 이 스웨터의 제작기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나 체험단에 당첨이 되어서 방금 실을 받았어요. 이 오나는 체험단 오나는 아니고 제가 구매한 실이고요. 열매달 리틀님이 판매하신 오나 레드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 오나는 이번에 열매달 리틀님이 태그 이벤트로 진행하신 오나 체험단에 제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실을 받았어요. 이 오나랑 이 오나는 서로 굵기가 좀 달라요. 이 오나는 좀 얇은 편이고 얘는 좀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험단 신청할 때 이 오나로 바라 풀오버를 뜬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 풀오버를 완성해서 올리는 게 이 체험단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바라 풀오버를 2주 안에 완성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오나를 받았고 오나의 스와치를 떠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날에는 오나로 스와치를 뜨고 스와치를 세탁했어요. 처음에 오나실을 받고 권장 바늘이 4.5에서 5mm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5mm로 시작을 했거든요. 세탁을 하기 전에는 바라 풀오버랑 게이지가 완전 똑같아서 너무 바늘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세탁을 했는데 세탁을 하니까 가로로 조금 늘어나서 게이지가 안 맞더라고요. 세탁 전에는 게이지가 20코였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18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늘 사이즈를 하나 줄여서 4.5mm 바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4.5mm 바늘을 사용한 스와치도 따로 내야 하지만 저는 내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라 풀오버는 스와치를 뜰 때도 꽈배기로 떠주는 게 좋은데요. 부분마다 무늬가 달라서 모든 꽈배기를 스와치로 내기는 힘들지만 저는 가장 가운데에 오는 꽈배기 무늬를 연습한다 생각하고 스와치로 내주었어요. 스웨터를 뜨기 시작하고 무늬에 적응하려면 스웨터를 통째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스와치를 떠보면서 무늬에 좀 적응하면 꽈배기 무늬도 틀리지 않고 잘 뜰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나실은 처음에 뜰 때는 조금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세탁을 하고 나면 코 사이에 빈 부분이 기모감이 올라오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5mm 바늘을 사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탁 전에도 부드럽지만 세탁하고 나면 편물이 더 부드러워져서 예민한 저도 맨살에 잘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촉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으로 이 실을 먼저 써본 것도 너무 좋았고, 체험단이 끝나고 실이 판매될 때도 실을 꼭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스와치를 내서 완성 사이즈를 예상한 다음에 저는 도안에서 39.75 사이즈, 앞에서부터 세 번째 사이즈를 뜨기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무단을 튜블러 캐스트온을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걸러뜨기를 4단 정도 해서 고무단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이 스웨터는 처음에 마커가 엄청 많이 들어요. 처음 무늬를 뜰 때까지 마커를 엄청 많이 쓰는데, 뜨면서 이거 마커 없는 사람은 뜨기 힘든 스웨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꽈배기 무늬마다 마커를 넣어주면서 꽈배기 무늬가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떠야 하는데, 그때까지 마커가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마커를 빼고 뜰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몸통은 정말 빨리 떴어요. 집에 있으면서 계속 뜨게만 하고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복잡한 무늬여도 문어발을 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떴기 때문에 속도도 나고 정말 신나고 빠르게 떴습니다. 찍혀 이거. 이거 예쁘지 않아? 그림자가. 그리고 다음 날에는 오랜만에 카페 뜨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갔어요. 카페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기는 했지만 바다가 앞에 바로 보이는 카페라 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뜨개 하기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예쁜 카페가 우리 집 앞에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멀리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를 맨날 봐서 별로 감흥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바다 근처에 살지 않아서 가끔 보는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양쪽 팔을 모두 떴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두 소매를 다 세탁했는데요. 이 도안은 바텀업이라서 소매와 몸통을 다 따로 떠준 다음에 각각 세탁을 다 하고 이어줄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 소매랑 몸통이랑 바느질로 다 연결했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이만큼 뜨고 나면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 고무단을 떠야 한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실을 다 써버려가지고 실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바보같이 열매님이 실 모자라는 분 이야기해달라고 하실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뜨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알자마자 바로 열매님께 말씀드려서 실을 100g짜리 볼실로 추가로 받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열매님께 실을 추가로 100g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소량만 사용해서 목 고무단을 만들고 완성을 했어요. 목은 이렇게 겹단으로 마무리했고, 원래는 한 겹으로 마무리했지만 겹단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뒷판까지 앞판이랑 똑같이 꽈배기 무늬가 들어가는 디자인입니다. 꽈배기 무늬가 많이 들어가서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원래 이 도안을 선택한 이유였던 어깨 패널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혼자서 엄청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이 풀오버는 완성하고 정말 자주 입었어요. 예쁘기도 하지만 이런 복잡한 걸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해서 엄청 자주 입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완성작인 오슬로 풀오버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완성한 지 꽤 돼서 몇 번 입었어요. 이 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자면 원래는 바텀업인 도안인데 제가 탑다운으로 변경을 해서 떴고 또 이 도안이 그렇게 친절한 도안은 아니라서 초보자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디자인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서 한번 어떤 무늬인지 알고 나면 도안을 보지 않고도 쭉 떠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무늬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를 떴고 이렇게 품이 큰 스웨터로 완성되었습니다. 일부러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해서 이렇게 어깨가 아래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스웨터도 손이 자주 가고 무난한 디자인에 색깔도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었는데요. 이 디자인의 아쉬운 점은 도안대로 뜨니까 이 목둘레가 너무 작아서 이것도 사람 취향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기준에는 목둘레가 너무 좁아서 머리가 겨우 통과하는 정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스웨터를 한 개 더 뜨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남자 사이즈로 뜨고 있거든요. 그 스웨터는 탑다운으로 바꾸지 않고 바텀업으로 뜨면서 목둘레를 조금 더 넓게 조정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실은 바늘 이야기의 에어울 파우더 민트 색상인데요. 색상은 볼수록 예뻐서 주변에서 이 스웨터 색상 정말 예쁘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뜰 때는 저도 그냥 보통 실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느꼈는데 뜨고 나서 세탁을 하니까 되게 부드러워서 맨살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편이에요. 물론 아예 자극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가끔 조금씩 찌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에 이너를 입고 입어요. 이렇게 안에 이너를 입고 입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뜯어보면 실에 가끔씩 검정색 부스러기가 같이 나와서 그 부스러기를 제거하면서 떠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실이 부드럽고 색상도 너무 예쁘지만 제가 몇 번 안 입었는데 벌써 소매 쪽에 보풀이 생겼어요.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매 쪽 자주 닿는 부분에 보풀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세탁을 한 번밖에 안 했고 입기는 한 5번 정도 입었는데 이렇게 보풀이 나서 애써서 뜬 스웨터인데 얼마 입지 못하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풀이 이는 이 팔 부분이 멍석뜨기라서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나요. 그런데 만약 여기가 메리어스라면은 좀 보풀이 일어난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실이 정말 예쁘지만 단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한 콘으로는 이렇게 스웨터를 완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스웨터를 완성하는데 한 콘하고 반 정도 더 들었어요. 물론 이 스웨터가 굉장한 오버핏이기 때문에 아무 무늬 없는 5호 사이즈 스웨터는 한 콘에서 충분히 나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뜨려고 총 2콘을 구매했고 한 콘 반 정도 사용해서 반이 남았는데 그 나머지 반이랑 합쳐서 또 이 똑같은 스웨터 남자 사이즈를 뜨려고 한 콘을 더 주문해 놓고 뜨고 있습니다. 이 스웨터는 무늬도 어렵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텀업으로 뜨면 여러 가지 바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앞판과 뒷판이 이어지는 부분에는 멍석뜨기로 바느질을 해야 하고 이렇게 팔을 밑에서부터 떠올라오는 디자인으로 뜨실 거면 여기서 바느질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팔은 여기서부터 떠내려가는 옵션도 있으니까 팔 바느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특히 이 멍석 무늬에서 옆선을 잇는 바느질이 어떻게 해도 별로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탑다운으로 뜨면서 원통형으로 떠주어서 옆선에 이음새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 스웨터를 착용한 전체적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착용하면 이렇게 오버핏이고 어떤 바지에도 잘 어울려서 자주 입고 있어요.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어두운 바지나 흰 바지에도 잘 어울리는 색상이라서 손이 자주 가는 옷입니다. 이제 뜨개인의 계절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데요. 봄에는 아무래도 뜨개로 입을 수 있는 옷이 많지는 않잖아요. 스웨터를 조금 입다 보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가디건처럼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입다가 금방 이제 뜨개 옷은 못 입게 되는데요. 뜨개인의 계절이 가는 게 아쉽지만 또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게 반갑기도 합니다. 봄, 여름에는 저는 보통 코바늘로 소품을 뜨거나 또는 코바늘 의류를 뜨기도 하는데요. 코바늘 의류는 좀 두꺼운 실로 뜨면 안 예뻐서 얇은 실로 뜨다 보니까 여름 내내 거의 한 벌밖에 못 뜨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어떤 스웨터를 하나 뜰지 도안을 지금부터 골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실 여름 코바늘 의류 도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찾아보고 또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도안을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뜨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